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UV 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그 인스텐싱 잘 배웠죠? 이제 그거를 배워야지만 오늘의 UV 맵을 같이 공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일단 한번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을 눌러서 우리 노이즈 한번 만들어 볼까요? 노이즈 만들고 일단 옆에 있는 거 지워주고, 네, 지워주고 우리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거였죠. 픽셀의 개수는 포인트의 개수, 픽셀의 RGB 값은 포인트의 위치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다 기억했었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한 번 더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니어리스트 픽셀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만 픽셀화해서 보이고요. 뭐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 녀석에 픽셀의 개수 몇 개죠? 우리 바로 I 버튼을 누르면 나오죠. 65,536. 픽셀의 개수가 65,536개가 있다면은 포인트의 개수도 똑같이 65,536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너를 한번 만들어 주고요. 얘를 뷰어 액티브 눌러준 다음에 우클릭 뷰 as 포인트 눌러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생긴 게 나왔죠. 그쵸? 우리가 픽셀의 개수는 포인트의 개수였고 픽셀의 RGB 값은 포인트의 위치였습니다. 그쵸? 우리가 그러면은 만약에 인서트 오퍼레이터에서 트랜스폼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거 잠깐 돌려볼게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90도가 다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봤었던 그 포인트의 위치가 변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변했을 것 같나요? 변하지 않았어요. 0으로 돌리고 180도로 돌려도 바뀌지 않아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 포인트의 위치, 이거 하나하나의 포인트의 위치는 뭘로 정해진다 했었죠? 픽셀의 RGB로 정해진다 해서 개수 아니에요. 픽셀의 RGB 값이 XYZ가 되는 거니까 정한다 했어요. 지금 만약에 이 픽셀의 위치 있죠? 이 핑크색이랑 검은색이랑 픽셀의 위치가 하나가 딱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픽셀의 RGB 값이 변했나요?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았죠. 즉,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픽셀의 RGB 값이 포인트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지 픽셀의 위치가 포인트의 위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픽셀의 픽셀의 RGB 값이 포인트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픽셀의 RGB 값이 포인트의 위치가 되는 거고 픽셀의 위치는 포인트의 위치와 전혀 연관이 없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탑으로 인스텐싱, 즉 픽셀을 포인트로 변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그러면 UV맵은 왜 특별할까요? 자, UV맵은 픽셀의 위치와 포인트의 위치가 동일해요. 아까 뭐라고 말했었죠? 제가 근데 픽셀의 RGB 값만이 포인트의 위치와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UV맵은 왜 어째서 픽셀의 위치와 포인트의 위치가 동일할까요? 제가 한번 그림판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UV맵은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일단 두 개의 그라데이션을 더한 거거든요. UV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단 얘는 레드밖에 없어요. 그린이랑 블루가 0인 거예요. 0에서부터 1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0에서부터 1 이렇게 그린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린 블루가 0이고 얘는 레드랑 블루가 0인 거예요. 우리 요거 두 개를 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점 픽셀 딱 있어요. 여기 픽셀 RGB 값 몇이죠? 000이죠. 여기 RGB 값 몇이죠? 000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하면 봅시다. 어딨죠? 0,0 요 지점에 있겠네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RG 값 몇이죠? 여기 레드가 1이니까 100. 여기 RGB 값 몇이죠? 000. 더하면 어떻게 되죠? 1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있죠.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RGB가 몇이죠? 000. 여기 RGB가 몇이죠? 그린이 1인 지점이니까 010. 000 더하기 010 몇이죠? 010인 거죠. 여기 맞아 봅시다. 여기 100이죠? 여기 어떻게 되죠? 010이죠. 100 더하기 010은 110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즉, 위치, 픽셀의 위치와 포인트의 위치가 동일한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 지점은 어떨까요? 바로 여기 지점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즉, 픽셀의 위치와 포인트의 위치가 동일한 게 UV 맵입니다. 근데 원래는 어땠죠? 픽셀의 위치는 포인트의 위치와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것이 포인트의 위치를 결정짓는 게 아니었어요. 왜? 포인트의 위치는 픽셀의 RGB 값으로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픽셀의 RGB 값을 픽셀의 위치와 같게 만들어준 게 UV 맵인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보도록 할게요. UV 맵 만드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탭으로 이제 우리 램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램프 하나 만들었죠? 우리 요거를 Ctrl C, Ctrl V를 해줄게요. 잘했습니다. 일단 두 개를 만들어 주고요. 아까 우리 가로로 커지는 거 무슨 색깔이었죠? 레드 색깔이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클릭해주고 오른쪽을 한번 클릭 딱 해주세요. 흰색 요 바를. 그런 다음에 그린이랑 블루를 0을 맞춰주세요. 이 램프는 그라데이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우리 그런 다음에 아래 거 뭐였죠? 그린 값은 아래에서 위로 커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호라이즌털이 아니라 버티컬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고 한번 옆에 딱 눌러주고 그린이랑 블루를 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요? 더 해야 돼요. 더하기 전에 우리 얘네들 레졸루션 먼저 설정해 줍시다. 전체 우클릭으로 드래그 해주고 커먼에 들어간 다음에 1280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되죠? 픽셀 포맷에서 유즈 인풋을 32비트로 바꿔야 되죠. 왜 바꿔야 될까요? 우리 저번 주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32비트를 해야지 1 이상 0 아래까지 포인트를 위치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요거 두 개를 탭을 누르고 add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 요렇게 UV 맵이 나오고요. 우리 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널 만드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Alt랑 N, 맥 쓰시는 분들은 옵션이랑 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얘를 뷰어 액티브 해볼게요. 뷰어 액티브 단축키는 A입니다. 뷰어 액티브 하고 우클릭 맨 아래 뷰 as 포인트 눌러주세요. 자, 그러고 이거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포인트가 1280 곱하기 1280 개만큼 있게 됩니다. 굉장히 많죠? 지금 픽셀의 위치와 포인트 위치와 정확히 동일한 걸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UV 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UV 맵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 UV 맵을 가지고 또 만들 수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저는 무엇을 만들고 싶냐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오퍼레이터 있죠. 그러면 뭔가 A 모양으로만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그림 제가 못 그리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만 있으면 좋겠어요. 뭔가 뭔 말인지 알겠죠? A 모양으로만 딱 남았으면 좋겠어요. 포인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우리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A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A 모양만 남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픽셀의 위치가 포인트의 위치인 거예요. 지금 UV 맵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UV 맵에서 A 부분만 남기면 돼요. 그럼 딱 그 위치만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텍스트를 하나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곱할 겁니다. 탭을 눌러볼까요? 탑에서 텍스트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커먼에 들어가서 우리 레졸루션을 128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들어간 다음에 A, 전 대문자가 좋아요. 이제 폰트 들어간 다음에 폰트 사이즈 X를 키워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렇게 쫙 키워줄게요. 자, 너무 키웠다.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좋아요. 우리 요거를 곱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흰색 곱하기 어떤 색은 어떤 색이 나와요? 1 곱하기 100. 왜 1이라고 했냐? 흰색이 111이잖아요. 1 곱하기 100은 100, 1 곱하기 1000, 1000. 1 곱하기 0.53은 0.53이 나오죠. 즉, 그래서 우리가 흰 색깔을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서트 오퍼레이터 한 다음에 컴프를 만들어 줍시다. 컴프 한 다음 멀티플라이 곱하기죠? 얘를 이렇게 쫙 해볼게요. 그럼 요 모양대로 남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남긴 잘 되긴 됐는데 어때요? 약간 지저분하죠? 자, 왜 그럴까요, 이거?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의 계산에는 전혀 실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이론상으로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안 되잖아요. 자, 왜일까요? 바로 우리 터치 디자이너에 적용된 안티엘리어싱 기술 때문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픽셀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생각보다 픽셀 느낌이 안 나요. 왜?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얘도 자세히 보면은 원래 픽셀이 남아야 되는데 부드럽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니어리스트 픽셀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보면 여기 흰색이 아닌 게 좀 보이시나요? 부드럽게 처리하려고 근처에 있는 거에다가 약간씩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서, 그라데이션 어떻게 만들었냐? 색상 값을 좀 줄여주면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다가 스레시홀드 한번 놔볼게요. 스레시홀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딱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잘 돼요. 왜 스레시홀드 하면 잘 될까요? 자, 스레시홀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콘스탄트가 있고 우리 얘를 0.3 정도로 맞출게요. 그리고 스레시홀드가 있습니다. 자, 스레시홀드란 무엇이냐? 인풋이 내가 지정한 스레시홀드 값보다 낮다면 0을 출력해요. 만약에 인풋이 내가 정한 스레시홀드 값 0.5보다 높다면 몇을 출력해요? 1을 출력해요. 스레시홀드는 내 스레시홀드 값의 기준값에 따라서 0 아니면 1을 출력해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봅시다. 스레시홀드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정한 특정 값들보다 높아야 1을 출력해요. 근데 0.5죠? 대부분 흰색이잖아요. 근데 0.5보다 낮은 거는 이렇게 지저분한 거 지워버렸죠.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바로 A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거를 통해서 우리 저번주에 배웠던 인스텐싱 한번 같이 해봐야죠. 자, 이 스피어로 인스텐싱을 해줄 건데 사실 지금 포인트가 좀 많긴 해요. 그래서 포인트가 많다는 거 무슨 뜻이죠? 픽셀의 개수가 많다. 픽셀의 개수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네, 쓱 드래그한 다음에 우리 깔끔하게 한 256 곱하기 256 정도로 낮춰볼까요? 자, 곤란하게 지금 텍스트가 조금 이렇게 커져버렸네요. 그쵸? 이 친구 좀 낮춰볼까요? 폰트 가서 폰트 X 이렇게 쭉 해가지고 폰트 사이즈 좀 맞춰볼게요. 이렇게 해봅시다. 포인트가 훨씬 더 적어졌죠? 우리 요거 가지고 우리 인스텐싱 한번 해볼게요. 아, 지금도 좀 많다. 65,536개? 지금도 좀 많아요. 전체가. 물론 여기가 65,536개는 아니겠지만 그냥 깔끔하게 100백으로 낮추죠. 너무 커졌다. 여기도 좀 다시 낮춰줄게요. 그러면은 더 적어진 걸 볼 수 있죠. 우리 요거 가지고 인스텐싱 한번 해볼게요. 이거 싹 드래그해서 쭉 끌고 와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탭 들어가서 SOP에서 스피어 한번 만들어 줄게요. 우리 그리고 이거 인스텐싱 하기 위해선 지오메트리가 필요하죠. 아웃풋 클릭한 다음에 탭 컴프에서
지오메트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스텐싱을 딱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인스텐싱 오프를 ON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얘를 드래그해서 R, G B는 넣든 안 넣든 상관없죠. B는 없었잖아요. 레드랑 그린만 했으니까.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 이게 뭔가 귀여운 삼각김밥 같은 게 나왔죠. 자, 왜 그렇냐? 지금 스피어가 너무 커서 그래요. 얘를 한 0.1도 부족해. 0. 몇 해야 돼요? 0.02로 만들어 볼게요. 근데 0.0이 너무 크다. 더 줄여. 요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요 정도로? 오케이. 0.04 정도면 되겠어요. 자, 근데 지금 중앙에 이 지저분한 친구가 남아있어요.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렇냐면, 우리 봅시다. 제가 아까 포인트 위치는 뭐라고 했었죠? 바로 픽셀의 RGB 값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친구 들어갔잖아요. 이 친구를 다시 포인트 말고 픽셀로 봐줄게요. 이미지로. 이렇게 생기겠죠. 똑같은 거죠, 두 개랑. 두 개가 지금.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는 UV 맵의 색깔이 잘 있어요. 나머지 픽셀들의 색깔은 어떻죠? 지금 픽셀이 사라진 건가요? 아니죠. 픽셀의 RGB 값이 RGBA의 값이 0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럼 얘네의 좌표 몇이죠? 000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000으로 위치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얘를 안 보이게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지저분하잖아요. 난 여기다 놓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오메트리에서 스케일 값을 조절해주면 됩니다. 이 스레시홀드 있죠? 이 스레시홀드 값을 그냥 그대로 넣으면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인스텐싱이란 것은 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지금 픽셀의 개수가 순서 같은 게 있어요. 아래에서 올라간다든지 위에서 간다든지 왼쪽에서 한다든지. 어쨌든 얘네 두 개의 픽셀의 위치는 내가 탁 지점을 했어요. 여기 지점의 픽셀의 위치랑 여기 지점의 픽셀의 위치는 똑같잖아요. 즉 픽셀의 순서에 따라서 얘네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네 두 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탑을 넣었을 때 두 개의 픽셀의 위치가 그대로 똑같이 값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쪽에 작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쪽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를 스케일에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R, G, B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사라지죠. 그쵸? 왜냐면은 지금 RGB 값이 뭐가 들어가서 111이 들어갔죠? 그럼 원래의 크기, 어떤 원래의 크기? 딱 이 픽셀의 위치에 색깔이 있는 것들만 원래의 크기 1을 주고 나머지 몇을 줘요? 크기를 0을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깔끔해지죠. 저는 얘를 뒤로 이렇게 A가 많아지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쫙 많아지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분들은 블루를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어떤 합리적인 추론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블루를 넣게 되면은 포인트 개수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Z축으로 이렇게 뭔가 돌아가긴 하겠죠. 픽셀의 RGB가 바뀌었으니까 포인트의 위치가 변하긴 하겠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 개로 뒤가 복제되는 거예요. 복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픽셀의 개수가 많아져야겠죠. 그러면 블루 값을 추가하는 걸로 될 수가 없겠죠. 왜냐? 블루 값을 추가한다는 것은 포인트의, 죄송해요, 픽셀의 RGB 값을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스피어랑 지오메트리의 인서트 오퍼레이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우리 카피, 우리 배웠었죠, 저번에. 이거 만들어 주고요. 넘버 오브 카피스에서 이걸 이렇게 쭉 올려볼게요. 한 8개 해볼까요? 그리고 Z축으로 조금만 이렇게 뒤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겼죠. 그쵸? 이렇게 생겼죠. 그쵸? 이렇게 A가 깔끔하게 뒤로 여러 개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줄이면은 뭐 더 이렇게 작게 되기도 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옆에다가 카메라랑 우리 라이트 놓고 렌더까지 넣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컴퓨터가 좀 느려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슬프지만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너무 슬프니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쫙 뷰어를 꺼주면은 최적화가 조금씩 돼요. 많이 빨라졌죠. 49까지 복귀했죠. 근데 카메라 위치는 조절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쵸? 약간 요렇게 할까? 뭐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UV 맵에서 맵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UV 맵을 한번 할 줄 알면은 나중에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UV 맵을 꼭 여러 번 복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